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 지역 정치권은 경선을 앞두고 단일화 등 후보자 간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현직 시장에 맞서 여야 후보 7명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부천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김포에서는 민선 8기 시장 자리를 두고 10명이 넘는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현직 정치 인사들은 물론 새 얼굴들까지 가세하면서 초반 경쟁이 치열합니다. 약 130년 전 건축된 부천 백년고택이 도시개발로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일각에서는 후대를 위해 고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선거 특집으로 뉴스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권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살펴볼 텐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자, 이재필 기자, 먼저 인천시장 후보군을 살펴볼 텐데요. 여야 모두 공천 심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야 모두 인천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7일 단독으로 인천시장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박남춘 시장은 후보자 면접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는데요. 유종복 전 인천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심재돈 전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방역위원장입니다. 그런데 12일 국민의힘이 유정복, 안상수, 이학재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에 포함시켰고 심재돈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0일과 21일 이틀간 책임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진행한 후 22일 최종 인천시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정미 전 당대표를 인천시장 후보로 추대했는데요. 당원투표 등을 거쳐 이달 말쯤 후보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이 후보가 이미 확정이 됐다고 봐야 하는군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요. 후보 간의 단일화 이슈도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일 안상수 예비후보와 이학재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정복 후보를 막기 위해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는데요. 두 예비후보 모두 경선 대상자에 포함된 만큼 이제 단일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학재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이 결정된 만큼 단일화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예비후보는 단일화 여론조사 시에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과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팽팽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컷오프된 심재돈 예비후보가 과연 누구를 지지선언하고 나서느냐도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단체장 후보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부평구청장 후보군을 짚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4일과 8일까지 각각 지방선거 후보자 접수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평구청장 선거에 2명이 후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차준택 현 부평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했고요.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도 부평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면접과 적합도 평가 등을 거쳐 단수 또는 경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손초론 전 인천시 의원과 조건도 전 한국GM 부사장,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 최용복 부평구의원, 이익성 부평구의원, 최종기 전 인천시 의원 이렇게 6명이 부평구청장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등 적격 심사와 17일 열리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단수 또는 경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평갑 지역에 출마한 경험을 갖고 있는 권순덕 씨가 부평구청장 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계양구청장 후보군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모두 6명의 후보가 민주당 인천시당에 후보 신청을 했는데요. 나대기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지방자치위원장, 이용범 전 인천시의원, 박혜진 계양구의원, 윤한 계양구의원, 이수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손민호 전 인천시의원입니다. 이들 역시 앞서 부평구청장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오는 22일까지 면접과 적합도 평가 등을 거친 후 단수 또는 경선 여부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두 3명의 인물이 후보 신청을 했습니다. 고영훈 전 자유한국당 계양갑 당협위원장, 이병택 국민의힘 인천시당 부위원장, 이병학 계양구의원인데요. 이들 역시 면접과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경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조동수 전 계양구 의원이 선관위에 계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정치권의 현재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지역 살펴볼 텐데요. 부천시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에 맞서 여야 후보 7명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이 소식은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 부천시장 예비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덕천 현 부천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민주당 경선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후보자 등록 등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등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 윤주영 전 부천시 감사관, 신대호 전 동일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가 발빠르게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1차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예비후보군이 더 적습니다. 동명이인인 서영석 국민의힘 전 부천시정 당협위원장과 서영석 국민의힘 전 부천시을 당협위원장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수천 전 경기도 의원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당내 공천심사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까지 서류와 면접 등 공천을 위한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장신도시 설계를 비롯해 노후된 중동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원도심 개발 현안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부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민선 8기 부천시장을 놓고 후보 각축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김포로 가보겠습니다. 김포는 민선 8기 시장 자리를 두고 10명이 넘는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전현직 정치 인사들은 물론 새 얼굴들까지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초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시장 예비 후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대결이 눈에 띕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하영 현 김포시장은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달 안으로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점쳐집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광성, 조승현, 정황용 후보가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4년 전 치열했던 선거판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여기에 신명순 김포시 의장도 이름을 올리며 첫 여성시장에 도전합니다. 당초 1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 의지를 내비치면서 자체 토론회까지 열었던 국민의힘. 11일까지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후보 단일화에 따라 후보군은 7명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전 시장을 지낸 유영록, 김동식 후보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냈고 곽종규, 박태기 후보에 이어 이주성, 김경한, 김병수 5명의 후보는 김포를 이끌 새 시장에 도전합니다. 다만 후보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편 양당이 이달 말까지 공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자 윤곽도 서서히 드러날 예정. 민선 8기 김포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가 난립하면서 경선 결과는 지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 역곡동의 백년고택은 1894년에 건축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축물인데요. 도시개발로 인해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천 희망재단의 김범용 상임이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천 역곡동 백년고택의 역사적 의미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마을이 5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라질 위기에 있는 오래된 고택은 130년이 넘은 우리나라 전통 한옥입니다. 이 한옥을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 싹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도시공사와 LH에 그리고 정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고택을 오랫동안 130년이 넘고 540년 된 마을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 부천 백년 고택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 집을 우리는 130년이 넘고 540여 년이 된 마을을 통째로 사라지는 걸 어떤 시민과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이 집을 한 채 정도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리고 자라나는 후대에게 그 역사의 공간으로 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에는 오래된 한옥이 몇 채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새로 개발된 신도시로 모두가 밀어버리고 아파트 투성이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부천에 8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후대들이 오랫동안 살아갈 도시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조상들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집 한 채 정도는 보존해서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고택을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한때 지금 이 집에 친일파가 살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는 뭐 친일한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고 친일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고택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친일과 고택은 별도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분은 그 집이 오랫동안 평생을 3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친일 여부는 관계없이 이 주택을 부천시와 국가나 지방정부에 기부를 해서 이 집이 오랫동안 후대들이 역사의 장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집을 개인의 재산이 아닌 사적으로 앞으로 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이 집을 부천 시민들이 그대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공자산화로 남길 바랍니다. 네, 오늘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희망재단 김범용 상임이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2일 0시 기준 인천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648명입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늘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7명 발생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63,651명, 감염병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20.7%,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9.4%입니다. 12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4,191명입니다. 경기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약 28,000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30명 발생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26만 3,430명,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38.5%,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45.7%입니다. 부천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게 됐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1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부천시는 근로자 지급 기준에 따라 보장기간인 최대 90일 동안 올해 최저임금 기준 60%를 지급하게 됩니다.